오늘 그 북콘서트를 진행하게 된 이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강의를 하면은 뭐 기관 같은 데 강의 많이 뭐 코트라라든가 무역협회 뭐 서울시라든가 중소기업체에서 강의를 하면은 처음부터 잘하지는 못했는데 나중에는 어느 정도 되니까 강의를 하면은 강의 평가를 받으면은 거의 한 A를 받아요. 그런 기관 같은 데서는요 강사료를 굉장히 많이 줘요. 정말 많이. 시간당 한 50만 원씩도 줘요. 그럼 하루에 8시간짜리 강의한다 그러면 하루에 400이에요. 뭐 4일짜리 연속을 한다 그러면 4, 40명 1600이에요. 강사료면요. 아르바이트죠. 근데 그런 데는 이제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살생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강의 평가입니다. 끝나면 A4지 한 서너 장으로 해서 각 항목별로 탁탁탁 점수 매겨야 돼요. 거기면 강사가 너무 잘난 척한데 이렇게 쓰는 인간들도 있어요. 진짜로. 아이씨 속상해. 근데 그렇게 강의에서 좋은 점수를 이제 저는 이제 보통 A 정도를 맞는데 강의를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 저희 직원들도 항상 이렇게 주지시키는 내용이 그겁니다. 최고의 커뮤니케이션은 상대방이 듣고 싶은 얘기를 내 입으로 하는 게 최고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이런 강의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저가 뭘 원하는지, 청중이 뭘 원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구구절절 막 떠들어 버리면은 이제 배가 이제 산으로 가는 거죠. 이제 바다로 가는 게 아니라 배가 점점 산으로 갔다 이제 하늘로 날아가는 거예요. 우주선처럼. 그래가지고 솔직히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 설명이다. 아니면 뭐 무역협회에서 매출액 2천억 이상 되는 제조업체 사장님들 대상으로 하는 거다. 무역 아카데미에서 나이가 22세에서 25세 사이에 어떤 무역업을 꿈꾸는 그런 어떤 프론티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다. 이런 게 굉장히 명확해요. 대상들이. 그런데 솔직히 이런 북콘서트는 굉장히 불명확해요. 대상이 전혀 몰라요. 20대가 올지 40대가 올지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올지 직장인들이 오실지 가정주부가 오실지 전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차에 걸쳐서 한번 해보고 또 어떤 호응도나 어떤 부분을 했더니 고개 숙이고 자고 있더라. 그럼 그 파트는 다음 강의 때 바로 삭제해버려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이렇게 조율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한 5차 정도. 강의 내용은 계속 플러스가 될 겁니다. 어느 일부분은 빠지는 페이지도 있어요. 저번 프레젠테이션 했을 때에서 몇 페이지가 또 빠졌습니다. 왜냐면 별로 관심 없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현재는 PPT 페이지는 한 100여 페이지 정도 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한 5차 정도가 진행이 될 겁니다. 내가 왜 나는 사업을 하는가? 왜 나는 사업을 하는가? 제가 이거 책 제목은 제가 지은 건 아니에요. 제가 결정한 거는 책에 있는 내용만 제가 쓴 거고 책 제목은 항상 출판사에서 결정을 해요. 출판사에서. 솔직히 전 제목이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내가 사업을 하고 왜 갑자기 내 얘기를 하지? 저는 뒤로 빠지고 그 책을 읽으신 분들이 마인드가 확 깨셨으면은 뭐 생각이 깨져라 뭐 이런 거 있는데 왜 갑자기 왜 사업을 하는 게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제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세상 얘기를 하고 싶었어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 근데 그 세상을 바꾸는 것의 어떤 첫 시작이 내 자신이다.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왜냐면 내가 다르게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도였는데 출판사만 전적으로 믿다 보니까 이렇게 됐었습니다. 뭐 그래도 어떡합니까? 열심히 잘 하셨는데. 최근 초고는 2013년도 11월에 초고가 다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다산출판사에 넘기고 이제 뭐 출간 일정 어느 정도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5, 6월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했는데 6월 달에 월드컵이 기체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또 넘어가고 또 8월 달에 책을 출간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더니 8월 15일 그때 누가 오셨죠? 외국에서? 교황님이 오셨죠? 그래가지고 또 다시 또 연기하자. 이제 9월 달로 하자. 이제 9월 달로 했더니 또 추석이라서 또 이렇게 뭐 책이 안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럼 다음 달로 하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10월 10 며칠인가에 출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1년 만에 나온 거죠. 12개월 만에. 그 사이에 뭐 한 6월 달인가 5월 달인가 뭐 출판문화협회인가 거기서 뭐 그 시상을 했는데 거기서
경쟁률이 200대인가 그렇게 해서 거기서 선발이 돼서 상금을 한 2천만 원 정도 받았었어요. 받아서 일부분은 출판사 드리고 일부분은 저희 직원들 회식비로 쓰고 그렇게 했었었죠. 그런 그냥 히스토리로 그렇게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 저자라기도 뭐예요. 이게 책이 저도 지금 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책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볼까? 노트북을 켜놓고 앉아서 이렇게 쳐야 되겠다 이렇게 쓴 책이 아니라 저희는 현재 카메라들이 다 녹화하고 있죠. 저는 이제 대표입니다. 전 법인 대표예요. 저희 회사에서 모든 진행하는 회의나 어떤 미팅들은요 다 녹화를 시켜놓습니다. 모두가 자료를 만들어 놓고 서로 간에 대화하는 모든 내용들, 자료 보고하는 내용들은 다 기록을 남겨놔요. 그래가지고 제가 노트북을 켜놓고 책을 쓰려니까 이 생각도 나고 또 컴퓨터 앉으니까 습관적으로 다시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책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책을 쓰기에는 또 한계가 굉장히 대표로서 한계가 많고 그럼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겠다. 새로운 자원을 만들지 말고 맞아. 내가 강의했던 거는 다 녹취를 시켜놓지 녹화를 시켜놓지 제가 보통 강의를 녹화해놓은 이제 종류가 한 30개, 한 50개 정도 돼요. 평균 강의 시간이 한 2시간에서 한 3시간짜리가 한 50종류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이제 알바생 몇 명 딱 동원해서 다 녹취를 시켜버렸어요. 녹취를 시키고 그 녹취한 것을 가공을 했죠. 그러니까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원고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책 분량보다 한 3배 정도가 됩니다. 3배. 3배 정도가 되는데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힘든 내용들. 어떤 내용들? 너무 이렇게 표준어를 써야 되는데 비표준어적인 어떤 약간 누구를 깐다든가 그런 것도 있죠. 그런 내용들도 다 편집당하고 그래서 정말 올바르고 착하고 그런 얘기들만 이렇게 남겨놨더라고요. 출판사에서는 내용을 바꿀 수는 없지만 커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책은 강의를 베이스로 한 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용에서는 좀 내용이 어렵다, 이해하기 좀 어렵다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제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비주얼적인 측면에 같이 움직이고 어떤 액션이라든가 감정적인 어떤 부분들, 그 다음에 선후에 이렇게 나왔던 어떤 대화 내용들이 이렇게 컨비네이션이 돼서 나와야 되는 내용들인데 어떤 내용들 같은 경우는 앞에 내용 빠지고 뒤에 내용 빠지고 그 다음에 이미지적인 부분 또 빠지고 그 다음에 어떤 액션 같은 거 그 다음에 시기 같은 거 그런 내용들이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책에 보면 병아리 얘기 같은 것도 나오죠. 그렇게 제 소소한 얘기 같은 그건 언제 시작하냐면요. 강의를 시작할 때는 강의가 1시간짜리든 3시간짜리든 10시간짜리든 저때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냐면 그 앞에 3분이에요. 3분. 3분이 가장 어려워요. 3분만 딱 집중력만 끌어내면 그 다음부터는 저도 안 힘들어요. 하나도. 그 다음부터 그냥 3시간짜리 강의다? 전체 가장 힘든 에너지로 들어간다면 앞에 3분이 한 전체 에너지 한 60%? 나머지 한 4분부터 마지막까지는 전체 한 30-40%? 뒤는 이제 술술술 이렇게 풀려나가는 거니까 그런 건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처음에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 참 어떤 강의를 할 때나 할 때는 가장 신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강의 페이지를 만들 때도 첫 페이지를 만들 때가 가장 고민을 하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강의자를 만들어야 됐다.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7일이다. 7일 동안 자료를 만들겠다. 그러면 한 4일은 앞에 3분 할 얘기, 그 얘기를 이제 고민해요. 거의. 나머지 한 5일째, 6일째, 7일째는 이제 나머지 한 이제 4분 차부터 이제 마지막 분까지 이제 그 시간에 할애를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책에는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이 아니죠. 약간 활자화된 자료다 보니까 그런 소소한 얘기는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서로 이제 늦게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산만하시는 그런 상황도 좀 있고 겨울이면 약간 추우니까 그런 것도 있고 여름이면 좀 더우니까 에어컨 바람 좀 쐬야 되고 그런 약간 어수선한 분위기를 차근차근 이렇게 가다듬고 정리하는 소재로 쓰이는 내용들이에요. 거의 다.
또 그러면서도 이제 그런 내용들을 또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이제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뭐 창업 교육을 받는 분들한테나 어떤 뭐 제자분들한테 얘기할 때도 새로운 걸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 새로운 걸 찾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20, 30년, 최소 20, 30년, 길게는 40, 50년이라는 시간은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닌데 그 시간에 경험했던 것들이 모든 정답의 거의 90%가 거의 다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얘기를 시작할 때 어떤 제 주변에 있는 소소한 얘기를 가지고 시작하는 게 뭐냐면 정답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걸 직접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가까운 데서 무심코 행동하는 어떤 액션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행동하는 어떤 그런 액션들, 그런 걸 보면서 저런 게 아닐까, 그런 걸 전달하고 싶었던 의도도 좀 있습니다. 저희 집 둘째 딸이에요. 둘째 딸. 저희 첫째 딸도 있고요. 둘째 딸도 있고요. 행복하죠. 너무 행복하고 심장이 터질 듯 할 정도로 너무 좋죠. 이쁘죠. 지금은 첫째 딸이랑 둘째 딸 할머니 집에 있어요. 할머니 집에. 할머니 집에서 어린이집을 다닙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돌아와요. 이번 달에 돌아서 다음 달부터는 이제 저희랑 엄마 아빠랑 같이 살죠.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어요. 뭐 제가 일도 많기도 하고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고 싶다는 어떤 그런 생각도 좀 있어요. 부모님한테 이제 아실 겁니다. 결혼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부모님한테 효도는 용돈 드리는 것도 효도긴 한데 가장 이쁠 때 아닙니까? 애들 뭐 3살, 4살, 5살 때 그때 같이 보고 같이 성장하는 거 보면서 한 번 더 많이 웃고 그러는 것을 드리는 것도 효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원히 올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작년 8월에 7월에 보냈나?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보내드리면서 내년 2월에는 제가 데려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내드렸죠. 그랬더니 뭐 패턴이 달라지죠. 평상시 집에서는 말수도 서로 없으시는 분들이 애들이 있으니까 말씀도 많이 하시고 항상 애들 둘이 있으니까 한 분이서 케어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두 분이 집에 계시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도 집이 항상 어질러져 있죠. 완전 개판이죠. 거의 뭐 이건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치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행동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밥 먹을 때도 다 모여야 돼. 또 이 둘째는 특징이 뭐냐면 가족 중에 누가 안 앉으면 난리가 나요. 빨리 와서 앉으라고 밥 같이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또 자기 뭐 먹으면 꼭 자기 하나 먹고 다 먹여줘요. 안 먹으면 울어버려요. 너 울어? 저 같은 경우는 너 울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얘는 울다가 조금 이제 자기 분들 안 풀리면 그냥 다 토해버리는 애예요. 무섭더라고. 여기서 이제 무서워요.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애가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관계는 편합니다. 안 무서워요. 하나도. 근데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존재들은 정말 무서워요. 깡패가 그래서 무서운 거잖아요.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이제 키우시는 어머님이 그런 얘기 하시죠. 이제 가면 어떡하냐? 나 이제 우울증 올 텐데 큰일이다. 그러면서도 저는 이제 빨리 애들 데려오고 그 짐을 뭐 차로 서너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짐을 얘기했더니 이제 엊그저께 이제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그만 좀 데려간다는 얘기 좀 그만 좀 하라고. 알아서 보내줄 건데 왜 그러냐고. 이제 속상하신 거예요. 이제 손자들 그렇게 보낼 생각을 하니까. 할머니 집에다 보내놨더니 와이프가 우울증에 걸리겠다고 얘기하고 애들을 또 데려온다고 했더니 부모님이 우울증 걸리겠다고 얘기하시고 참 답답합니다. 예전에는 사업을 하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미혼이신 분들은 잘 새겨 들으세요. 결혼을 하게 되고 자식을 낳게 되면은 사업에 방해가 될 거라 생각했었어요. 정말이에요. 저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플랜 짰었습니다. 나는 좋은 아빠가 될 거야. 좋은 아빠가 될 거니까 아이들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거고 아이들에서 최선을 다할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내 사업은 속도가 반으로 줄어들 거야. 3분의 1로 줄어들 거야. 5분의 1로 줄어들 거야. 그 다음에 5살, 6살 때 초등학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업은 성장은 끝났고 이제 안정을 유지시켜 주는 게 핵심이겠다. 그래서 애들이 결혼하기 전에 더 열심히 해야지. 애들이 태어나기 전에 더 열심히 해야지.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역시나 그 단계에 가보지 않고서는 그런 예상은 다 틀리더라고요. 사람이 순간 스파트를 착 내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것도 좋긴 한데 결국엔 승자는요, 롱런이에요, 롱런. 고등학교 때도 보세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 번 잘 보면 뭐합니까? 3년 내에 꾸준히 잘 나와야지 좋은 대학 가잖아요.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순간 1년차, 이번 1분기, 2분기 매출 잘 나오면 뭐합니까? 3년, 4년, 5년, 6년, 10년, 11년 계속 잘 나와야 되는데 오늘 월화일만 막 스파트 내가지고 집중력 높여가지고 일 잘하면 뭐합니까? 화수목금도 내 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일 못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롱런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의지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대표님, 저 어떤 분들 이런 얘기, 대표님 참 일을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심히 하긴요, 일 저지르는 거 수습하느라고 정신없어요.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저는요, 그 수습하느라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전쟁처럼 살아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가끔 일을 저질러 놓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할까 말까 이런 고민이 들면요, 사람이 습관적으로 안 하게 돼요. 근데 일을 저질러 놓으면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의문점, 물음표조차도 가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라는 것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뭐든지 꾸준한 롱런이 중요한데, 롱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기의 어떤 관리예요. 스트레스 관리. 예전에 한때 제가 그 외도를 한다고 20대 때 초반에 신림동 고시촌에 있었습니다. 월화수목 금토일 그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일요일 날도 고시생들은 쉬어요. 교회도 가고 성당도 가고 뭐 이렇게 공원 같은 산책도 하고 PC방 가는 친구들도 있고. 일요일 날 하루 쉬면요, 푹 쉬면요, 월요일 날 무슨 생각이 들면 이제 빨리 정신 차려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해요. 또 스트레스도 풀려 있으니까 책도 잘 보여요. 근데 일요일 날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안 쉬고 하나도 안 쉬고 일요일 날 딱 공부를 하면 월요일 날 어떤 생각이냐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 어때? 다른 애들 다 일요일 날 쉬었는데 나는 공부했잖아. 조금 여유 부려도 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긴장이 안 되고 조금 루즈해지는 거예요. 그 책을 볼 때도 여유가 있어요. 나는 미리 봤으니까. 그런데 스트레스는 또 안 풀려 있으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한 수요일 날 목요일 되면 너무 이제 집중이 확 떨어지는 상황도 벌어지고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이제 롱런 하려면 이 텐션을 줬다가 풀었다 이런 어떤 그런 액션이 정말 필요합니다. 결국엔 자기가 자기 자신 때문에 성공하는 거고 자기 자신 때문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중심이 뭐냐면 내가 어떤 나의 관리, 어떤 스트레스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솔직히 저 총각 때 월화수목 금토일 계속 일하고요. 아침 한 8시에 출근하면 몇 시에 퇴근하면 4시 정도 퇴근했었어요. 집도 가까워요. 뭐 또 쓰니까 밥이야 뭐 대충 먹으면 되고 가서 어쩔 때는 뭐 그래도 막 그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한 11시, 아침에 11시에 집에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서 잠깐 눈 살짝 붙입니다. 한 30분, 1시간 정도. 그러고서 다시 샤워하고 바로 나오고 그럴 때도 있어요. 매번 그러면 죽죠. 그렇게는 안 하고요. 정말 극단적이게 가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뭔가 성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생기니까 요즘 같은 제 삶을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아이들이 이제 올라옵니다. 할머니랑 이제 같이 올라오는 날이 있는데 오늘이 참고로 올라오는 날이에요. 오늘이. 그래서 제가 오늘 기분이 해피해요. 올라오는 날 같은 경우는 올라오지 않는 주, 그러니까 오늘 이번 주 같이 월화수목금은 애들이 없는 주예요. 집이 조용해요.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은 애들이 있는 주겠죠. 월화수목금 저녁 때 회사에서 퇴근합니다. 뭐 6시에 퇴근할 때도 있고 8시에 퇴근할 때도 있고 그럼 와서 샤워를 하죠. 샤워를 하고 이제 자리에 앉아요. 또 다시 일해요. 새벽 1~2시까지. 그리고 잠듭니다. 잠이 들면은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아침 한 8시 정도나 일어나나 7시 정도 일어나 왔다 갔다 뭐 할 때도 6시 일어날 때도 있고요. 그럼 그때까지 푹 자야 되는데 푹 자지 못하고 핸드폰 있잖아요. 요즘에 스마트폰 이게 문제예요. 스마트폰을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외환 같은 경우는 24시간 움직입니다. 외환 동향도 보고 미국 법인에서 데이터 날라오는 것도 한번 또 보기도 하고 그 다음 어떤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는 동향도 계속 실시간으로 봐요. 예전에는 노트북은 불편했죠. 뭐 아이디 넣고 했는데 요즘에 핸드폰은 뭐 암호 자동 완성 기능부터 해가지고 즐겨찾기 딱딱 해놓으면 탁탁탁탁
하면 화면 클릭 한 2번만 하면 판매량 볼 수 있고, 클릭 한 2번만 하면 외환동향 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미국 법인에서 올라온 데이터 그냥 거기서 보면서 눈도 둘 다 못 뜹니다. 졸려가지고. 살짝 한 눈만 뜨고 놓고. 그래서 한 잠잘 때 평균 한 2-3번은 깨는 것 같아요. 2-3번은. 순간 깬다기보다는 그거 보려고. 궁금하니까. 그래도 낮에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은 정말 완전 100% 제 컨디션은 아니겠죠. 근데 애들이 있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일찍 가야 돼요. 한 6시나 5시. 자녀분들 있는 분 아시죠? 갑니다. 그럼 애들은 너무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해요, 아이들은. 그럼 막 한 11시까지 미친 듯이 놉니다, 같이. 아빠 이거 책 읽어줘. 아빠 엎드려. 이제 4살짜리 이제 말을 겨우 시작해요. 아빠 엎드려. 해봐. 나 잡아봐라 해봐. 이렇게 하면 같이 놀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엎드리라고 그러면 이제 그 두 놈이 이제 말을 타기 시작하면 뛰래요. 둘째가 얘가 아주 얘 상이 7%입니다. 몸무게로요. 머리 둘레도 상이 7%고요. 대단한 놈이에요. 그렇게 놀아주고 또 밤 10시 되면 또 애들 목욕도 시키죠. 목욕도 시키고요. 그래서 잠들면 또 애들은 또 제 옆에서 자요. 저는 애들을 안고 자거든요. 그래서 자면은 11시에 잠들어도 아침 7시까지 한 번도 안 깨요. 그냥 편안해요. 편안하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즐거운 마음부터 아침 일어나고 아침 밥 먹고 나가면은 회사에서도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직원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항상 에너지가 넘칠 수 있으세요? 그런데 그거는 노력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항상 즐겁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텐션을 줬다가 풀었다 이게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각대 에너지가 한 100% 정도, 미혼분들 에너지가 100% 한다면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의 어떤 에너지는요, 솔직히 한 200% 정도? 엔진이 한두 개 더 붙었다고 생각하는 게 제 요즘 마음이에요. 예전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내가 최선은 당연한 거고 우리 애들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더 최선 다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인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박지성 선수가 엔진을 하나 더 달았다는 얘기도 있는 것처럼 엔진을 더 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업하신 분들이 총각분들이 계시면 꼭 결혼하시라고 그래요. 정말 그 숨겨져 있던 에너지까지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정말 어떤 가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행복합니다. 행복하고 여러분들도 결혼이 사업에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큰 힘이 돼요. 정말 큰 힘이 돼요. 정말로. 내가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약해요, 솔직히. 근데 내가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정말 여러분들 숨겨져 있는 에너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수. 제 이름이 이상수입니다. 이상수. 가장 철수, 순이, 영수 있죠. 국어책에서 흔히들 나오는 이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저는 무역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무역학과를 졸업했는데 학교에서 배운 거는 실무에서 전혀 수임이 한 2%, 1%? 언젠가는 한 2년 전인가 저희 지도교수랑 한번 미팅을 했는데, 야, 네가 하는 게 뭐냐? 그래서 막 설명했죠. 이게 저희가 전자무역을 통해서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하고 있고, 통관 같은 경우는 전자통관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어떤 거기서 생기는 파생되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다음에 나올 액션을 저희가 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는 게 무슨 일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일반적인 무역학은 이제 해상운송 쪽으로 이제 어떤 대변되는 그런 쪽이에요. 저희는 100% 항공운송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어떤 무역 시스템에서는 많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죠. 근데 IT에 대한 어떤 접목이 굉장히 강하고요. 현재는 테라노바 코리아라는 주식회사의 대표입니다. 올해로 설립한 지가 10년 차가 진행이 됐고요. 현재 임직원분들이 정확히 몇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한 40여 분대로 알고 있어요. 오차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고 있고, 꿈은 세상을 바꾸고 싶은 게 꿈이에요. 세상이 더 좋게 바뀌었으면은. 근데 한 기업의 대표로는 세상을 바꾸기는 굉장히 약간 안 좋습니다. 왜냐면 기업 대표? 그럼 영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제가 어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일단 색안경을 끼고 보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주어진 여건, 법인 대표, 주식회사의 대표라면은 일단 내 회사를 최고 위치로 만들어놔야 되겠다. 기업에서 최고의 위치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뭐 장교로 임관한다 그러면 장교의 꿈은 뭐죠? 별을 따는 거죠. 기업에서 꿈은 상장이에요.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거, 코스피에 상장하는 거. 그래서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는 2018년도까지는 코스피에 트라노버 코리아를 상장시키겠다는 게 저희 지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내용들이 차근차근 착착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상장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어떤 대표의 역량보다는 어떤 조직적인 시스템으로 움직여지겠죠. 그래서 그때는 좀 은퇴를 하고 어떤 학위를 진행을 딸 것 같습니다. 뭐 석박사 과정을 밟아가지고 교수를 하는 게 일단은 이제 중간의 꿈이에요. 그래서 교수를 해서 그 후학들을 양성해서 이런 그 해외 어떤 전자상 그런 수출이라든가 이런 플랫폼을 더 잘 만들고 더 많이 양산하고 세상을 바꾸는 게 제 어떤 이제 그 외적인 어떤 꿈이고, 내적인 꿈은 그 파일럿이 되는 게 꿈이에요. 파일럿이. 여객기 조종사. 존 트라볼타가 보잉 747기 조종면허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비행기 조종면허를 따는 게 꿈이에요. 뭐 프로펠러기 이런 거 말고 그보다 더 큰 거. 제트기 있지 않습니까? 최소 뭐 보잉 737기 같은 거. 747기는 너무 크고 그 정도 되려면 그 기종마다 면허가 따로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프로펠러기, 그다음 처음에는 프로펠러기, 그다음 프로펠러기 이제 쌍발기, 그다음에 이제 그런 비행기 라이센스는 저녁 6시인가 일몰 전까지만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데 계기 비행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제 밤이 깜깜한 어두운 밤에도 착륙할 수 있는 계기 비행할 수 있는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이제 제트 엔진 조종면허도 따야 되고, 거기도 이제 또 기종면허도 따야 되고 했더니 뭐 한 2, 3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뭐 일부 면허까지는 한국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하고. 그래서 그게 그냥 60살 되기 전까지는 그걸 따는 게 제 개인적인 소박한 꿈. 그래서 대학 교수도 하고 대표로서 몸을 담았는데 그 몸 담았던 회사가 주식시장 상장도 하고, 비행기 조종면허, 뭐 내 비행기는 비싸서 못 사겠지만은 비행기를 내 가족 태우고 내가 이륙해서 내가 착륙하고 단 한 번이라도 그 정도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날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뭐 그런 꿈? 그렇습니다. 기타. 술은 거의 안 마셔요. 술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쪽 비즈니스는, 저희가 하는 비즈니스는 대인과 대인과 이렇게 만나는 그 비즈니스가 거의 아닙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술 마실까 말까요. 술은, 담배는 아예 안 피고요. 술은 이제 그 소주 안 좋아하고 양주도 안 좋아하고 와인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술은 이제 호프 있잖아요. 500cc. 딱 좋은 거는 치킨 한 마리에다가 1000cc짜리 그 페트병을 하나 시키면 딱 적당해요. 근데 1000cc는 다 못 마셔요. 배불러가지고. 그러니까 한 600cc, 700cc 정도? 그러니까 금요일날 저녁. 오늘 같은 날이 딱 좋은 타이밍인데 애들이 있으니까 이제 못 먹는 거고. 그래서 치킨 한 마리에 1000cc짜리 한 잔? 그렇게? 또 대표다 보니까 술 마실 사람들이 솔직히 친구가 별로 없어요. 저는 직원들이 편해서 직원들 보고 술 마셔야 하면은 자리가 막 어색해지더라고요. 그러죠. 내가 피해주는 게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구나. 그래서 직원들한테 술 마시자는 얘기도 솔직히 눈치 보여서 못하고 합니다. 더 재미없어 하더라고요. 굉장히 막 경직돼 있고. 그래서 내가 술 마시면 혼자 처리하는 게 가장 좋겠다. 뭐 그런 것들.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병아리 있죠. 병아리 몇 마리지? 13마리였나? 그거 다 죽었어요. 한 마리 나서 한 마리. 한 마리가 남았는데 얘가 우리에서 나왔는데 야생닭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에는 나무 꼭대기 위에서 자요. 닭이. 근데 저희 이제 고모님이 그걸 잡으려고 했는데 그 나무 꼭대기를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래서 가면은 저도 이제 가끔 고모님 댁에 가면은 나무 꼭대기 그 닭이 있어요. 왜냐 그 밑에는 이제 고양이들이 돌아다니니까 이제 못 잡고. 그래서 그 닭 한 마리 남았는데 아주 잘 살아 있습니다. 아주 잘 살아 있습니다. 아주. 책에 나와 있는 할머님은 아직도 건강하신데 병원에 있으세요. 그러니까 요양병원. 정신도 말짱하시고 그런데 체력이 많이 약해지셔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데 뭐 할 얘기는 다 하시고 욕도 잘 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